어느 시대에서나 혁신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지배적인 상식, 틀에 박힌 생각들을 뛰어넘는, 즉 선 넘는 사람들이었죠. 오늘 살펴볼 것은 바로 이 선 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귀스타브 쿠르베가 최초로 사용한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입니다. 리얼리즘, 레알, 사실, 뭐 대충 사실적이게 그림 말하는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얼리즘을 이미 알고 있어요. 간단히 말해 리얼리즘은 현실 속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재현하거나 모방하는 창작 태도를 말합니다. 리얼리즘은 19세기 중반에 출현합니다. 아니, 그럼 그 이전에는 현실적인 그림이 없었단 말인가요? 고대 그리스 조각상이나 르네상스 그림들은 겁나 사실적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레알로 리얼리즘적인 예술 작품은 19세기 중반에서 나타났습니다. 더 과감하게 말하면 그 시기에서야 드디어 현실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어요. 이 뭔 개소리야! 그럼 그 이전에는 현실이 없었단 말인가요? 물론 과거 원시시대나 고대, 중세시대에도 현실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현실과 오늘날의 현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리얼리즘이 발견한 현실은 18세기에서나 출현할 수 있었어요. 이건 뒤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잠시 쿠르베가 살았던 19세기 중반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 미술계를 쥐락펴락하는 아카데미에서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그림들이 득세하고 있었어요. 이 그림들은 종교, 신화, 역사 속의 위대한 영웅이나 사건들을 주제로 다뤘는데 오늘날로 치면 판타지 영화나 마블 코믹스 속 영웅들이 등장하는 그림들이 유행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화가들도 딱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자신을 후원하는 왕과 귀족, 교회의 입맛에 맞춰야 했기 때문에 신화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림을 그렸던 거죠. 즉 사회 지배계급이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을 그려야 했던 거죠. 자, 이 그림은 리얼한가요? 뭐 그럭저럭 현실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충실하게 베껴 그린 것 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이전의 신고전주의나 낭만주의처럼 어떤 신화 속 영웅이나 종교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그림의 배경은 아주 평범한 시골 마을이고 누군지도 모를 사람의 장례식을 그린 그림이었어요. 실제로 쿠르베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만난 이웃들과 가족을 모델로 한 거죠. 이 그림의 크기도 중요한데요. 가로 약 6.6m에서 세로 3m. 이렇게 큰 크기의 캔버스는 보는 관객을 압도할 만큼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것에나 걸맞는 양식이었죠. 이렇게 광활한 캔버스에 신화 속 위대한 영웅의 죽음이 아니라 관객은 누군지도 모를 평범한 시골의 어떤 사람의 장례식을 그렸으니 당시 관람객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겠죠. 이 그림은 관람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그린 것도 아니고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카데미가 그동안 지켜온 선을 넘고 관람객과 비평가들에게 어그로를 끌면서 충격에 빠뜨린 거죠. 미술은 무언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감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쿠르베는 사회의 지배적인 시각에 의해 가려지고 조명되지 않았던 평범한 사람들을 캔버스로 옮겨 그렸던 거죠. 결국 보수적인 아카데미의 눈밖에 난 쿠르베는 1855년 파리 박람회에 출품한 그림을 거부당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좌절할 법한데 쿠르베는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아 발칙한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박람회 바로 근처에 리얼리즘관이란 개인전을 열어버린 거죠. 마치 박람회의 그림들은 거짓이고 자신의 전시야말로 리얼하다고 말하는 거였죠. 전시장에서 쿠르베는 스스로를 리얼리스트라고 자처하면서 리얼리즘 선언문까지 발표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리얼리즘을 단지 사실적으로 그리는 미술 양식만으로 보는 것은 협소한 견해일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한 명의 화가로서 자신이 발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르게 그림으로 그려내겠다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쿠르베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단지 어그로를 잘 끄는 천재였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쿠르베가 활동하던 19세기 중반에는 혁명이 유럽을 휩쓸면서 사회정치적 혼란과 함께 자본주의가 야기한 부조리가 극심해지던 시기였어요.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바로 그 시기
1789년부터 1848년까지를 혁명의 시대라고 불렀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그리고 프루동과 모리스 등 사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이론을 설파하고 논쟁했던 시대이기도 했죠. 이들은 소수의 지배계급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움직이고 역사를 만드는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 평범한 농민과 노동자들에 주목했어요. 사회주의자들에게 크게 영향받은 쿠르베는 노동을 예술적 활동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아나키스트 프루동에게 깊이 영향을 받았는데요. 프루동의 예술관은 좀 독특했어요. 보통 예술을 미를 추구하는 고상한 정신적 행위로, 노동은 그 반대편에서 척박하고 고된 육체적 행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프루동에게 예술은 노동과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었고, 심지어 모든 노동자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의 모든 생각이나 행위는 예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최종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완성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죠. 쿠르베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면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처한 척박한 현실을 캔버스에 온전히 담아내려고 했어요. 쿠르베의 리얼리즘은 마치 사진처럼 사회 현실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술가는 현실의 사물들의 가장 진실된 표현의 방법을 창조해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앞선 시대의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와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스타일을 통해 예술가 개인으로서 현실을 인식하는 독특한 개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답니다. 1848년 파리 시민들의 2월 혁명으로 인해 프랑스의 루이 필립 1세 왕정을 무너뜨리고 제2공화국이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몇 년이 채 가지 못하고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로 물거품이 되었죠. 그럼에도 1848년 혁명의 정신은 예술계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그것은 자유주의였어요. 개인의 권리와 자유, 그리고 개성을 중요시하는 자유주의는 누군가에게 종속되지 않은 개인을 전제합니다. 예술가 또한 더 이상 자신을 후원하는 지배계급의 시각에 맞출 필요 없이 오로지 자신만의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그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때 현실은 그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소수 지배계급에 의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현실이었던 것이죠. 속된 말로 쿠르베는 좋은 의미에서 관종이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발딛고 있는 현실을 자신 고유의 개성을 통해 그려내는 것이었거든요. 진리와 마찬가지로 미란, 인간이 이해 능력이 있는 한 개인으로서 살아가는 시대와 관련된 어떤 것이다. 현실을 초월한 종교나 신화로부터 벗어나 비로소 인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려낼 수 있는지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리얼리즘은 거울처럼 현실을 묘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고 작가의 주관성을 통해 비판하고 인식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한 셈이죠. 어쨌든 리얼리즘은 캔버스 밖의 현실을 캔버스 안으로 고스란히 재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점차 현실이 변화함에 따라 함께 변화하게 될 예정이었죠. 다음 시간에는 모더니즘으로 찾아오겠습니다.